김은지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의 토론이 되시겠는데요. 경기도 고혈압 당뇨병 광역교육센터 팀장이시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이고 계십니다.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좀 주시죠.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은 아주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원을 임김지입니다. 제 소속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고혈압 당뇨병 광역교육센터라는 곳은 질병관리청과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아주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아주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할은 우선 경기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그러니까 보건소의 심뇌 사업을 지원하는 일과 전국 보건소 심뇌 사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 교육 상담 인력, 그리고 전국에 19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전문 인력 간호사 영양사들의 교육과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표문들을 다 보면서 다들 이제 일단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토론으로서 뭔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보건교육사로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19를 맞아서 비대면 교육을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그냥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진 자료를 좀 드리느라고 그래서 PPT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급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다들 고민들이 많았고 저희가 2월과 3월에 외국 사례하고 특히 이제 기업의 HR팀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비대면 교육을 저희는 이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고민이 제일 먼저 됐었고, 그 다음에 지역 보건소에서도 환자 교육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때도 줌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자문을 했었는데 98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들은 경기도 보건소하고 그다음 보장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9월 말에 저희가 그 번역회의를 하면서 정리했던 건데요. 우선은 한 가지 형태는 가장 이제 쉬운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컨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 5개 센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광명, 남양주, 부천, 하남, 안산 같은 곳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센터 중에서 사천하고 홍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표준교육 자료, 환자 표준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나름 재미있게 꾸미고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 99페이지에 소개된 거는 경기도 이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주로 해왔던 게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은 보건소에서 상설 환자 교육을 하도록 그때 권장을 하고 그때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말에 실적을 내야 하니까 연초에 걱정들이 많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환자들이 이제 1회 교육을 받지 않고 2회 이상, 2회, 3회, 4회 지속 교육을 받으면서 생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을 해서 밴드에 가입을 하시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주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스 리터러시 부분이 많았고 일단 IT나 이런 것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장애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가입들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 선생님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1대1로 다 전화하고 알려드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는 밴드 라이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부 보건소에서 라이브 한 것뿐만 아니라 운동 동영상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 리드도 컸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6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암호 교육 자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준 교육 자료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2012년도에 한 거고 제작을 한 거고 저희가 2015년도에 1차 개정을 했었고 최근에 그 지침이라든가 그 진료 지침 같은 거 수정이 된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표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줌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환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밴드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가입을 해야 되고 다시 밴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줌 같은 경우에는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줌을 할 수 있는 곳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미리 안내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다행히 시흥시 보건소하고 오산시 보건소에서는 기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9월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 하시는 분들이 다들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잘 따라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교육 사이트 이거는 저희가 주로 이제 보당센터에서 상설 교육 운영을 하고자 이제 사이트까지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은 정리된 거는 10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02페이지 하단하고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는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교육을 했다는 결과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교육생들 의견들이 있는데 교육생들이 이제 만족도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봤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교육을 했을 때 이제 담당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더 좋았겠다, 연습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대면 교육에서 가장 걱정되고 있는 게 그 실제감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높일 것이냐, 상호 소통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해봤더니 대면 교육보다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공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 운영자, 평가자로서 새로운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 이제 내년에 진행하면서 좀 더 수정 보완을 하면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 초과했습니다. 그 대학 연구소 대표로